예, 박수 칠 때 떠나라 이런 말이 있죠. 쉽고 간단한 말 같지만 실천에 옮기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1년 전 이 말을 실천해서 감동을 안겨줬던 가요계의 거장 이미자 씨가 또 한 번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과거 녹음 일화가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먼저 과거에 불렀던 노래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보기만 하여도 울렁 생각만 하여도 울렁 수줍은 여름날 훔드는 첫사랑을 몰라주세요. 예, 저건 데뷔곡이고요. 19순정. 예, 진짜 이미자 씨를 스타덤에 올려줬던 노래는 바로 동백 아가씨죠. 근데 그 동백 아가씨의 탄생 비화가 있습니다. 1964년 한여름에 녹음을 했는데 스카라 극장, 지금은 없어졌죠. 스카라 극장 종로에 있는 그 목욕탕 건물 2층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대박이 나면서 1년 만에 100만 장의 판매를 했고요. 1990년까지 2,000곡이 넘는 곡을 만들고 발표를 해서 기네스북에 올랐을 정도라고 합니다. 안지용 기자, 사실 몸도 이렇게 가누기 힘든 그런 만삭에서 저런 노래를 불렀다는 게 참 대단합니다. 네, 맞습니다. 동백아가씨 하면은 단순히 한 가수의 히트곡이 아니라 대한민국 질곡의 역사의 한 조각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대표적인 근현대사를 보여주는 노래를 할 수 있죠. 자, 이 노래를 불렀을 때 이미자 씨의 나이가 불과 23살이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녹음을 했는데 워낙 큰 성공을 거두다 보니까 당시 가요계에는 임신한 상태로 노래를 내면은 대박이 난다더라. 이런 있어요? 소문이 실제로 근데 소문이 돌았다고 하는데 예. 물론 그거에 대해서 뭐 입증된 바는 없지만 적어도 이제 이미자 씨가 워낙 인기가 높다 보니까 예. 까지 나왔다고 하고요. 실제로 그 당시 이미자 씨가 어느 정도 인기를 누렸냐면요. 저 노래가 1년 만에 저 노래가 담긴 앨범이 100만 장 밀리언셀러를 기록을 했고요. 그 당시 원래 회당 2,000원에 불과했던 극장쇼 출연료가 단숨에 20배 넘게 폭등했다는 거죠. 실제로 지난해 인퇴 선언 이후에 제가 이미자 씨와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한번 물어봤습니다. 본인을 한마디로 정의해 달라고 했을 때 저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한 동백 아가씨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그러면 왜 이제는 마이크를 내려놓냐고 얘기를 했을 때 동백 아가씨를 내가 예전만큼은 못 부르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나 들어도 지난 연말에도 잠깐 또 TV의 모습을 보였는데 충분히 노래를 잘 부르고 있는데 대가의 눈에는 내가 예전만큼 동백 아가씨를 소화 못하는 게 아닌가라고 아쉬움이 들었기 때문에 예. 그런 큰 결단을 내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동백 아가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애창곡으로 알려져 있죠. 이미자 씨는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특명을 받고 월남전, 베트남전 위문 공연단으로 참석해서 당시에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당시 영상 잠깐 보시죠. 특히 비둘기 부대의 단가처럼 된 동백 아가씨의 이미자 양이 등장하자 장병들은 미칠 듯한 환호성을 지르고 이 양은 일절을 부르곤 얼굴을 양손에 파묻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최소영 평론가, 네. 사실 이미자 씨의 노래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많이 금지곡으로 지정이 됐었습니다만 이렇게 또 박정희 전 대통령과 같이 있는 제가 영상을 흑백 영상을 찾았어요. 이렇게 애띤 모습의 이미자 씨와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이 있는데 보니까 뭐 얼굴에 뭐 묻은 거 떼주기도 하고 굉장히 친근한 모습을 보였었어요. 사실 저 때가 이제 이미자 씨가 어렸지만, 저렇게, 어렸지만 사실 뭐 거의 준 국민 가수급으로 사랑받는 시기였으니까 사실 파월 장병들이 고향의 목소리 들을 때 얼마나 이미자 씨를 보고 싶어 했겠어요. 그런데 사실 많은 연예인들이 거기 위험하니까 안 가려고 했는데 네. 대통령께서 이미자 씨 꼭 가야 한다. 그렇게 좀 와서 위문을 해줘야 한다 했는데 흔쾌하게 갔다 와서 박 대통령 만나서 나 잘 다녀왔습니다 얘기하고 또 파독광부 간호사 모임에서 공연도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박정희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이미자 씨의 노래를 선호했지만 또 이미자 씨가 갖고 있는 사회적 영향력이라든가 파급력을 또 생각해서 우리 국민들이 해외 나가 있거나 할 때는 좀 그런 부탁들을 했던 것 같은데 예. 이미자 씨가 또 그런 걸 흔쾌하게
또 받아들임으로써 사실상 그것도 애국의 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많은 화제를 낳았던 게 다시 재조명되는 것 같습니다. 예. 가수 이미자 씨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남다른 인연 또 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두 형아 내 동생아 너 있는 곳 어디냐 너를 잃은 부모님은 참 못 들고 온단다. 자, 두 형이의 얼굴을 보고 계십니다. 유괴 아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미자 씨가 저 아이를 찾기 위해 노래를 부른 겁니까? 실명을 넣어서? 예, 그렇습니다. 저희 두형이라는 이름이 실제 이름이고요. 조두형이라는 4세 아동이었습니다. 당시 서울시 마포구에서 유괴된 아이였고요. 이 두형이를 찾기 위해서 사방팔방 노력을 했지만 결국에는 제1호 미제 사건으로 남은 사건입니다. 이미자 씨는 당시에 그러니까 1962년에 이 유괴 사건이 발생을 했고요. 예. 1963년에 두형이를 돌려줘요라는 노래로 불렀고 또 이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은 두형이만 돌려주면 관대하게 처분하겠다. 이렇게 해서 박정희 대통령과 이미자 씨가 함께 두형이 찾기에 사방팔방 나섰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찾았어요? 아닙니다. 사실 미제 사건으로 아. 남아서 예, 결국 슬픈 소식으로 슬픈 예, 결말로 남았습니다. 아쉽네요. 찾았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지금 컸으면 몇 살쯤 됐을까요? 60대가 됐을 텐데요. 자, 김진욱 특보 보면 참 이미자 씨, 우리 국민 배우 안성기 씨, 또 국민 또 어르신 이순재 배우, 또 이렇게 국민 가수 이미자 씨, 뭐 등등을 보면 역대 여러 정권과도 다 잘 지내면서 많은 대통령과도 친분을 가져왔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정권과의 친분보다는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그런 사랑들을 그 바탕으로 해서 많은 이 정부의 그 관계 인사들도 이분들을 좋아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어느 정부에서 선호받는 연예인이 아니라 정치색이 있는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국민 모두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그리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화합하는 그런 역할들을 담당해 왔었기 때문에 정권에서도 이런 분들을 좋아하고 이분들의 어떤 이 역할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평가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YS와 또 DJ와 함께 사진을 찍었던 모습,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났던 모습 등등이 사진으로 보니까 조금 더 새로운 것 같습니다.